쌤 준우 아세요? 조용히 좀 하자. 몇 쪽? 나 주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반사까지 이야기해 봤죠. 그래서 이 전반사 부분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리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그 많은 물리시험에 거의 한 10번 중에 9번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 편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편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편광이라는 것은 빛이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라는 것은 파동의 한 종류죠. 이 파동의 종류 중에 얘는 횡파라고 불리는 파동이야. 오케이? 빛은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파동의 한 종류고, 특히 이 파동 중에 전자기파는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동하냐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돼요. 여기 좌표축이 있어요. 일부러 그랬지. 아니,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다음과 같이 진동을 한대요. 자, 위쪽으로 진동하는 것은 전기장 부분이야. 자, 그리고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돼요. 전기장은 여기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요. 자기장은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런 모습을 갖더래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이쪽은 전기장, 이쪽은 자기장. 그리고 파의 진행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연의 빛은요, 전기장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빛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 빛이 가고 있대요. 자, 빛이 가고 있는데 이 빛의 진행에 대해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 성분이 있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또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어. 또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고, 또 이쪽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빛들은 자연광이라고 할게. 전기장 진동이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빛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 편광되지 않은 자연광이라고 할게. 자연스러운 빛이라고 얘기할게. 근데 편광이 되면요,
인규나 지금 이제 생각이 났다. 이건 또 눈물을 형상화시킨 거구나. 울보 인규. 범죄자들이 하는 무엇일까요? 울보 인규. 눈물 안 색칠하면. 응? 그러다가 너 잉크가 피부에 스며들게 되면 그게 이제 문신이 된다. 오늘 클렌징으로 지울 거잖아요. 그거 어제도 있지 않았어? 아니 오늘 너 이제 인규 어쩌면 너 얼굴에 여기에 막 자국이 얼룩 자국이 생길지 몰라 앞으로. 그럼 별명이 얼룩 인규네. 얼룩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빛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빛 성분만 남기게 됐대.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은데 얘네들을 우리는 평광된 빛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런 빛에 대해서 평광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한 방향으로만 성분이 남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재미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재미날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썼다가 바로 지울게요. 여기에 이놈의 시끼들 떼찌 할 거야? 아니 시현이가 너무 많아. 현우 일로 와. 필러 때려야겠어. 이놈의 시끼. 너 이상한 소리 낼 거야 안 낼 거야? 선생님이 오늘 막 굉장히 혁신적인 걸 발견했는데 이거 메이실. 자동으로 때릴 수 있어. 뭘 발견했는지 알아? 그 헤드셋 있고 옆에 음료수 있고.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 비둘기. 거미. 비둘기야. 아, 이 비둘기 녀석들이 지난번에 선생님 빛에 대한 탐구를 했다 그랬잖아. 사람의 시각의 성립 과정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데 사람의 시세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 막대와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다라고 했는데 막대세포는 주로 어둠을 식별해서 어둠 속에서 명암을 식별해주고 있거든. 반면에 원뿔세포는 색깔을 식별해줘. 그래서 사람은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 빛의 세 가지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시각이 성립하는 과정이거든. 낮에는 주로 원뿔세포에서 색깔을 식별하고 밤에는 주로 막대세포에 의해서 명암을 식별해줘. 그래서 밤에는 색깔이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원뿔세포가 작용을 잘 못해. 근데 비둘기는 말이야 원뿔세포가 5종류가 있대. 심지어는 자외선도 볼 수가 있대. 어떻게 보일까? 상당히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 그치? 그런데 말이죠, 이 빛을 이용해서 비둘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막 민감하더라고. 빛을 빡 쬐어주면 깜짝깜짝 놀랐더니 얘네들이 나중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려. 이놈들이 위협을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박수나 쓰레바지를 이용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했더니 도망가더라. 그래갖고 갑자기 가졌던 게 그거야. 전에 비둘기를 쫓아버리려고 조류퇴치기라는 것을 검색해서 찾아봤거든.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이 조류퇴치기는 동작 감응을 통해서 동작 감지를 해갖고 이 주변에다 초음파 소리를 내준대. 초음파는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소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지.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얼마에서 얼마?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새들이 일반적으로 사람하고 가청 진동수가 비슷하대. 그런데 비둘기는 20
20Hz 이하의 초저주파도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20Hz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없어?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20Hz 이하에서는 못 들었지.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와, 그럼 15Hz짜리 소리를 만들어 갖고 내면 사람의 행동에 불편하지 않고 비둘기는 놀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비둘기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다가 동작 감지 센서가 부착된 회로를 갖다 놓고 비둘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줘? 초저주파를 와 하고 내주면 비둘기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진해 더 신고. 대박이지. 자, 그러면 현우는 팔인 거야? 파리. 파리요? 선생님 파리는 다 잘 먹어요? 파리가 다 잘 먹냐고요? 맛없는 건 안 먹어요. 그래서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똥이에요. 해양으로 떠내려온 민어 70cm를 막 파리 막 열댓 마리가 모여서 막 먹고 있었어요. 파리는 참고로 입이 핥는 입이에요. 아, 먹는 게 아니에요? 핥아요. 음식물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핥아요. 하는 거라고요? 뭘 마셔? 그럼 사람이 완전히 파리네. 검은 거 보니까 똥파리다. 자, 여기에 이건 역학적 모형이야. 똥은 약간 좀 비린맛도 나고 먹어봤어? 토랑 비슷해. 토랑. 먹어봤구나. 너 토도 먹어보고? 그 토에서 살짝 시큼한 맛이 빠지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역겨워. 아니 안 먹어. 알겠어요. 너 어떻게 똥 맛을 알아? 아니 안 먹어가지고. 니들이 똥맛을 나. 이렇게 그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 자식들이 너 이른다. 실장님한테. 수업으로는 제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니야, 떠들고 있잖아. 똥맛이 압권이었어. 자, 이렇게 자, 가로막대를 붙여놓은 틀을 갖다 놨어. 오케이? 자, 이쪽에 중앙에 실을 통과시키자. 네. 줄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나왔어. 이때 이 되게 촘촘해 얘가. 이때 파동을 이렇게 주는 파동을 진행시켜 봤어. 이 뒤에선 어떻게 될까? 파동이 잘 전달될까 안 될까 뒤는? 왜? 파동이라는 것은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옆에 아이에게 영향을 주면서 전달되져 나가는 현상이지. 근데 이 틈이 굉장히 좁은 틈을 얘가 지나가게 하면 여기서 이 매질이 진동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는 파동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치된 아이를 세로로 세워놨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줄을 여기를 지나게 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진동을 시켰어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 파동은 이 장애물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여기서는 움직임이 자유롭죠. 그래서 이 파동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빛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빛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편광판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편광판이 폴라로이드 판이야. 폴라로이드 들어봤는데. 카메라 이름에서 들어봤겠구나. 폴라노이드
필름 같은 녀석들이 평강판의 역할을 하는데 얘를 어디서 구하기가 가장 쉽냐면요. 엄마가 사용하시는 또는 아빠가 사용하시는 계산기 알아요? 계산이? 계산기. 아, 계산. 전자계산기. 그냥 막 숫자만 달린 거 있잖아.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고 하는 거 복잡한 거 말고 그 아이의 표시 장치가 우리 LCD라는 건 알고 있나요? 액화 결정이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가 그 액화 결정 화면 표시 장치야. 오케이? 액정이라고 해 흔히. 오케이? 액정이라고 하는데 이 액정을 가리고 있는 맨 앞에 판이 이 폴라로이드 판이야. 그래서 계산기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럼 부시면 되겠다, 그지? 이거 인터넷 찾으면 아마 되게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계산기보다 훨씬 쌀 거야. 그래서 이 판이 있는데 말이야. 되게 재미난 게 이 판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빛을 통과시키는 결정 방향이 있어. 누구처럼? 좀 전에 요 장치처럼. 얘는 빛에만 관계를 해. 오케이? 빛에만 관계한다라고 해. 그래서 결정 방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 있어서 얘하고 똑같이 빛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어. 그럼 평강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통과하겠지. 하지만 그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통과하여 못해? 못한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책에 있는 실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책에 있는 실험 관계를 살펴보죠. 와, 인규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할 녀석이구나. 아, 선생님 오늘 되게 실망스러웠어. 오늘 되게 실망스러웠어. 왜 실망했는지 알아? TV에서 재밌는 거리가 하나 사라졌어. 이재명 말고. 최광욱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거든. 이 사람이 오늘 국회의원 상실됐어. 그럼 무슨 재미를 잃어버렸니? 이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 법무장관 맨날 국회에서 말싸움을 했거든.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 나는. 근데 국회에서 볼 수 없으면 두 사람이 말다툼할 수가 없잖아. 안타까워. 근데 왜 안 나오는데요? 국회의원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렇게 알려졌죠. 조국이라는 분 알고 계세요? 네. 이 사람이 자기의 자식들의 대학이나 대학원 갈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인턴을 시켰어. 가서 그냥 하루 이틀 근무해 보는 거야. 또는 한 달 이상 근무해 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시켰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허위로 인턴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줬어. 그것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이거를 갖고 어떻게 대학 입시나 대학원 입시에 이용하면 불법이지. 남들보다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발각이 됐지. 발각이 돼갖고 업무 방해 혐의로 대학 입시를 방해했잖아.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모든 국회의원은 일정한 양의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와우. 이재명이요?
집행유예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갖고 징역형을 받게 돼요.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 행위나 벌의 경감 정도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얼마큼 자기가 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을 8개월 동안에 깜빵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시켜줘요. 유예시키는 건 뭐야? 2년 동안은 깜빵에다가 안 넣는 거야.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서 반성의 기미가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갖고 형 받질 않아요. 8개월 동안 깜빵에 안 들어가. 요즘 그게 없어요. 아 근데 근데- 누가 감옥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문재인? 아 멋있네. 지금 문재인이 감옥 갔어. 개소리야. 누가 감옥을 가요? 우리 형한테 왜 그래? 아니 누가 감옥 가요? 누가 8개월? 제일 좋았어. 진짜 좋았어. 누가 문재인 8개월 제일 감옥이에요? 아 너무 신기하다. 야야야야 누가 8개월 감옥? 몰라 이름 까먹었어. 박근혜도 나쁘지 않죠. 아나 몰라 까먹었어. 사랑하는 누구요? 국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백님 짝지근해. 거보고 웃었다 하면 개치. 여자친. 쌤 누가 감옥 간 거예요? 엄마가. 아무도 안 갔어. 근데 이재명이 왜 국회의원이야? 그럼 병신들. 자,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저희 대한민국은 처벌이 너무 약해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적극적으로 사형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범죄가 흉악해졌잖아. 그러고도 사형 집행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보통 이제 사형수들이 무기형이거든. 죽을 때까지 깜빵에 갇힌단 말이야. 근데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세금으로 밥을 생각해봐. 너희들 새끼 먹으면 얼마야? 이 부분을 칼로 찔러야 돼. 그래서 진짜 막 남을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10배 이상의 징벌을 줘야 돼. 한 번 사람을 죽였으면 10번 죽여. 이러면 어떨까? 10번을 죽을 만큼 9번을 죽을 만큼 아프게 한 다음에 치료를 해주고 10번째 죽이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팔을 뚝 잘라버려. 마취를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취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목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아플까? 그냥 마취를 하지 않고 배를 열어놓는 거야. 천천히 쏘는 거예요. 자, 너무 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개나 소나 범죄자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출격해. 자, 요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는 자연광이야. 자연광은 평광이 되어 있대, 안 되어 있대? 안 되어 있어. 그럼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한대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한대. 그런데 자, 이 진행하는 경로에 평광판을 갖다 놓는 거야. 자,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되어 있는 평광판을 갖다 놔. 평광판을 갖다 놔. 그럼 빛이 어떻게 될까? 빛이 평광판과 나란한 빛만 빠져나오겠지. 오케이? 이렇게 돼 버렸어.
이때 얘의 빛의 세기를 1이라고 한다면 얘의 빛의 세기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로 줄어버려. 첫 번째 평광판을 지나면 빛의 세기가 얼마로 줄어든다고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평광판을 또 갖다 놓는데 나란하게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평광판을 갖다 놓는다면 이 빛은 그대로 100% 빠져나가겠지. 100% 빠져나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 평광되지 않은 자연광이 있어. 평광되지 않은 자연광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첫 번째 평광판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런 평광판을 갖다 놓게 되면 평광된 빛이 나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말이야, 두 번째 평광판을 어떻게 놔볼까? 가로로 놔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빛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게 편광이라는 현상이다. 편광인데 빛이 바로 파동이면서 횡파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도 앞뒤로 진동하면 그냥 투과해버리겠지. 근데 얘는 진동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요래서 나타난 아주 특별한 법칙을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광판을 지난 다음에 갖게 되는 빛의 세기에 관한 법칙이에요. 자,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말리스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말리스인지 모르겠어. 영어 이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뭐 메루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말리스 법칙이라고. 우리나라가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응?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말리스까지는 아닌 것 같지? 자, 그래서 이 말리스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평광판을 지나온 빛과 두 번째 평광판을 지나오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얘는 두 번째 평광판이라고 가정하자. 오케이? 첫 번째 평광판을 빠져나온 빛은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평광판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평광판 방향이 이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수직한 또 다른 방향이 이렇게 있겠지. 오케이? 이때 이 들어가고 있는 이 빛의 최대 진폭이 E0라고 할게요. 얘는 뭐라고? 빛의 최대 진폭이야. 빛의 최대 진폭이라고 해. 자, 이때 이 빛을 두 방향으로 나눠 보는 거야. 자, 결정 방향과 나란하고 결정 방향의 수직한 두 방향으로 이렇게 살펴보자는 얘기야. 이때 들어온 빛과 평광판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지. 그러면 이 성분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이 제로의 어떤 성분이야? 이 제로의 어떤 성분이지? 이 제로의
응? 이 값이 얼마야? 얘가 이 제로게 세타야. 시연아, 얼마지? 너의 실력을 보여줘. 얼마야? 선생님이 그렇게 총애해 줬는데, 어? 내가 이씨. 진짜 나왔다? 인규 얘기해봐. 질문을 까먹었어. 어? 더 나쁜데? 아니 제가 시원이보다 현우, 빨리 얘기해봐. 현우 얘기 문제가 못 뭐였죠? 아, 이번에 셌다. 이걸 담이야, 뭐지? 수학자라는 유담이. 네네네. 이 크기가 얼마야? 그 가격이요? 수업을 잘. 아니 뭐라는 거야? 이제로로 시작해. 이제로 뭐야? 아 저거 그거예요. 그 뭐지? 그이 제로분의 이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슬에서. 아 2분의 아 2분의 2 제로. 이 제로요? 이 제로. 제로? 이 제로 세트야 이거. 남은 차인가? 얘들 이 제로 세타분의 야 얘들아 자 아까 이 제로 세트야. 이게 얼마야? 얘 크기 이제로 뭐야? 세타. 그냥 세타니? 2세타. 코사인 세트. 코사인 세타야. 아 진짜. 얘들아 쉽다. 야 내가 맞췄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지? 얘는 이제로 사인 세타. 사인 세타야. 혹시가 말했는데 내가 모르겠다. 근데 이 평광판에 이게 평광 방향이거든. 평광 방향이거든. 평광 방향인데 자, 얘 수직한 녀석은 통과할 수 있대 없대? 없다라고 했어. 그럼 얘가 흡수해 버려. 먹어버리는 아이는 누구야? 얘가 먹는단 말이야. 이때 빛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대. 그렇다면 평광된 빛의 세기는 자, 평광된 빛의 세기는 I는 누구의 제곱에 비례하지? 이제로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비례한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이 제로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두 녀석을 비례식으로 한번 써볼까? I 대 I 제로는 이 제로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대 이 제로 제곱이 되지. 그럼 이 제로 제곱 지워지고 I는 얼마가 되지? I 제로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평광된 빛의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퀴즈. 첫 번째 평광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퀴즈. 맞히는 사람은 선생님이 뽀뽀해 줄게. 안 맞춰야겠다. 자, 이쪽에 모든 방향으로 평광되지 않은 이러한 자연광이 들어왔어요. 얘들아 시끄러. 얘가 뭐라고? 자연광이야. 자연광이야. 자, 여기에 평광판 하나를 갖다 놨어요. 평평 찍었는데.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나타난 빛이 있었겠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평광판을 갖다 놨어요. 두 번째 평광판을 갖다 놨는데 얘는 이 평광 방향이 요 방향에 대해서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대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때 빛의 세기를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빛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그 사인 반대로 하면 돼. 근데 코사인 45도랑 사인 45도랑 똑같잖아. 정의의 주먹이다. 빵! 사인과 코사인은 1보다 클 수가 없어. 2분의 3이라는 값은 없어. 탄젠트만 있어. 우리는 그냥 코사인 45로. 자, 어떻게 될까요? 저거 공식에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 네가. 네가 처음에 얘기했어. 2분의 루트가? 루트 2 아니야? 이분은 루트? 나 그런 말 어떤 거요? 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 했었어? 진짜요? 오. 낚시 아니야? 자, 빛의 세기는 얼마지? 4분의 1입니다. 일로 뽀뽀해 줄게.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쓰. 브로맨스. 잘했어. 잘했어. 어때? 기분 좋아? 그럼. 꼈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 빛의 세기가 1이야. 첫 번째 평광판 지났으니까 빛의 세기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돼버린단 말이야. 얘는 코사인 45도야. 그렇다면 이때 빛의 세기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45도의 제곱값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밝기가 4분의 1로 줄는 거야. 얘는 밝기가 2분의 1로 줄었거든? 근데 두 개를 지나가면 밝기가 4분의 1이 돼. 90도가 돼버리면 90도면은 코사인 90도면 얼마지? 0이야. 그래서 90도가 될 때는 빛이 안 나와. 와, 신기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말리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 말리우스 법칙이 얘기가 안 나와 있어. 우리는 책보다 더 똑똑해진 거죠. 스승 별거 아닌데. 스승 별로 아니다. 자, 이번에는 따르게 평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잘. 탐구 주제를 주고 있는 거야. 과학 탐구 주제. 2학기나 겨울방학 때 해볼 수 있는 것. 제가 과학 동아리. 아니, 요즘 생기부에 과학 선생님들하고 친하면 탐구 보고서를 써서 가져다 드리면 이 탐구 보고서를 생기부에다 올려주세요. 이런 걸 써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걸 생기부에 올려주거든. 그러면은 과학 선생님이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구나. 앞으로 내 수제자를 키워야지. 하면 무조건 저희 과학 담임을 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심지어 되게 담임 선생님하고 친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하면은 이런 걸 다 해주. 선생님, 제가 이런 거를 궁금해서 조사해 갖고 실험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응? 그래갖고 그거는 선생님이 탐구 동기부터 같이 한번 주도록 할게. 그거 해도 내가 말리스 법칙. 시연이가 편의점 가야 되는데서 일찍 끝내달래요. 시연이가 편의점 가야 되는데서 일찍 끝내달래요. 아니 내가 이미 말했어. 기프티콘 오늘까지 와가지고 꼭 써야 된다. 조용히 하고. 아니 비열레스 맞추는 야 안티프레자를 줄줄 알아. 해봐. 이따가 근데 살짝 옆돌 수 있어. 안 볼게. 약형이 있어. 극형 모르게 생각했다. 무슨 애들 수업 태도가 너무 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도 아니야. 진짜는 더 죽겠네. 다 정리됐어요? 네. 아이고. 자,
자, 요거를 이용한 예를 한번 살펴볼게. 자, 여름철에 어디를 가족들과 놀러 가요? 계곡이? 와 인규가 개구리? 계곡이를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는 계곡이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맛있어요 고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와, 지금도 먹어요? 아니요. 계곡, 근데 어떻게 알아 맛있는지? 여섯 일곱 살 때 먹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계곡이를 옛날에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1년 동안 약 60번 이상을 먹어요. 6일에 한 번 먹는 꼴이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먹어요.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러다가 약 한 20년 전쯤에 한 7, 8년 전쯤에 개고기를 끊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15년 전쯤에 끊은 것 같아.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거든.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 몸이 너무 힘들어갖고 한약 먹기는 그렇게 해갖고 보시탕을 먹었더니 힘이 넘쳐요. 계곡이 아직도 파는 데가 있더라고. 그 시장에서 근데 팔던데. 거의 다 없어졌어. 근데 올해 국회에서 개고기 식육 금지법을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통과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닭고기도 먹지 말고. 넌 고양이도 먹어? 토끼도 맛있어요. 토끼를 나도 토끼도 개미 똥구가 할지는 자, 근데 개미 똥구멍에서는요, 개미가 보통 자기 자신이 위협받거나 이러면은 똥구멍에서 액체를 내뿜는데 이 액체가 일명 개미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성 물질이야. 이게 뭐냐면 혹시 화학 시간에 폼산이라고 들어봤어? 네. 폼산이야. 폼 알데하이드는 무슨 거지? 뭘 먹어? 그래 위장은 어디까지? 이렇게 쓰는 폼산이 이게 폼산이거든. 폼 알데하이드. 근데 뭐 확실히 잘. 자, 알데하이드는 다른 게 더 붙어야 되지. 이 폼산이 폼알데하이드인가 이거? 네, 얘가 폼 알데하이드. 잠깐만, 폼산이 뭐지 그럼? 머리를 감는다고? 머리를 감는 똥꼬리. 한 어쨌든 있는데. 아무튼 폼산이 있는데 이 폼산이 개미 똥구녕에 신맛을 주는 거야. 맛있겠다고? 그러니까 레몬 대신 회에다가. 근데 아주 어릴 때 친구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앉아 있으면 학교 운동장에 왕개미들이 다녔거든. 엄청 큰 거. 딱 똥구멍 씹어가지고. 걔네들 잡아갖고 선생님 친구 중에 똥구녕 핥아먹는 애들이 있었지. 그리고 아이셔 한 다음에 막 달려가갖고 혹시 학교 같은데 교정에 사루비아 심는 학교 있니? 사루비아라는 꽃이 있는데 빨간 꽃인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달려 있어. 그래갖고 얘를 뽁 뽑으면 뽑혀갖고 이 끝이 둥글게 돼 있는데 여기를 빨면 꿀물이 쭉 나와. 자연 좋아하죠. 이런 것 여러 개 달려 있는 거 본 적 없니? 저는 잎사귀가 마치 깻잎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 빨간 거 쭉쭉 뽑아 먹으면 단맛이 나는 이 꽃을 사루비아라고 해. 저는 소나무도 뜯어먹고 잔디도 내 뜯어먹고 친구들 살려서 미친놈이에요. 소나무 뜯어 먹었으니까 송충이고 풀 뜯어 먹었으니까 나비벌레구나. 나비의 애벌레, 노랑나비 애벌레.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자. 여름이 됐어요. 자, 가족들과 여행을 갑니다. 운전을 엄마나 아빠가 하시겠지. 근데 여름에 햇빛이 너무 세잖아. 운전하실 때 뭘 쓰지? 이거 내리는 거. 선글라스를 쓰지요. 내리는 거 가서
내리면 앞에 안 보이잖아. 아, 앞에 운전석 앞쪽에 내리는 걸 따로 해놓으셨구나. 오, 아 그거 말고 아 선글라스. 어? 그 큰 거를 또 내리는 것도 팔고 그랬었어 옛날에. 자, 선글라스를 갖다 놓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오케이? 이거는 빛이 자 평광판에 의해서 평광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평광이 또 있어요. 자, 반사에 의한 평광이 있어. 반사에 의한 평광이 있을 수가 있어. 여기 어떤 빛의 반사면이 있다고 하자. 빛의 반사면이 있어. 네. 이거 하지마 앞으로 이렇게. 이상한 애처럼 보여. 요즘 TV 드라마에 저녁 드라마에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주인공 여자가 있는데 여기 이마에 점이 이렇게 나온 걸로 나오거든. 응? 그래갖고 선천적으로 생긴 건데 이게 뿌리가 깊어져 갖고 얼마 전에 죽은 걸로 하고 수술을 했어. 새로 수술해 갖고 다른 사람으로 그 첫 남편이 나쁜 놈인데 이 여자를 죽이려 하다가 잘못돼 갖고 동생이 대신 죽었어. 전 남친의 미치기를 키워드려. 그래갖고 그거를 목격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치고 숨었어. 숨어가지고 수술을 해갖고 여기를 피부 이식을 통해서 뜯어내고 다른 걸 붙인 거야. 괜찮다. 근데 남들은 그렇게 빼고 지우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헉, 너도 문신충 되고 싶은 거구나. 아니 봐. 이미 문신돼 있어. 문신되지. 문도예요. 문도요. 나선. 오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MZ세대 조폭들을 일망타진했어요. 일망타진. 2002년생 애들이 몸에 문신하고 조직폭력배를 구성했더라고. 08년생. 귀엽다. 그래갖고 아 귀여워. 얘네들을 다 일망타진했어요. 근데 잡아놓고 옷통하고 바지를 벗겨놓고 보니까 온몸이 다 문신이야. 중학생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희 학교도 있어요. 문신한 애들 있어? 3학년에 문신 많지. 헉, 문신한 애가 있어? 3학년에 엄청 많아. 학교에서? 있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제재받지 않아? 딱히 없어요. 이미 포기한 거예요. 이미 선생님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려는 거예요. 부모님 뭐라고 안 할까? 포기한 거죠. 부모님도? 제 친구 남자친구 삼산중학교 08년생인데 남자친구 뭐지? 남자친구가 문신인 거 알면서도 뭐라 안 해요. 포기했어요. 남자친구가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봤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막 문신 있고 막 담배 피고 있는 걸. 근데 뭐라 안 해요. 그 여자의 부모님. 포기했어요. 미친놈. 어휴. 나는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 안 막히지. 네. 부모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도 안 막히단 말이야. 그 문신하면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얘기해 줄게. 문신하는데 잉크를 사용해서 피부에다가 집어 넣는 거거든. 근데 잉크들이 종류가 뭔지를 몰라 우리가. 그래서 어떤 잉크에는 잉크 속에 금속 성분이 있을 수가 있어. 응? 납까지는 아니어도 뭐 철이든 뭐든 금속 성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진짜 아파갖고 몸을 검사해야 돼. 수술 받고 하려면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뭐 하지? 엑스레이 말고 MRI를 하고 있잖아. MRI를 해서 우리 몸속을 더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팔뚝에다가 문신을 했다 치자. 뭐야? 영문신 아니야? 공이야? 문화잖아. 아니야. 문신을 했어. 응?
근데 이 MRI는요 자기장을 이용한 거거든. 여기에 교류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하니까 자기장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게 돼. 우리 전에 배운 거 있다. 어떤 회로가 있으면은 그 회로는 자기장이 변하는 걸 좋아한대 싫어한대? 싫어해요. 만약에 얘가 내려오는 자기장을 가지면 얘는 윗방향의 자기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원래 몸은 전기가 안 통하잖아. 여기 이 회로를 따라서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 방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생겨.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어. 그럼 전류가 겁내 빨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 전자기도에 의해서 열나죠. 열만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심각한 화상을 입혀버려요.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MRI 찍다가. 그럼 함부로 몸에다가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니? 함부로 몸에다 그림 그리면 진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 문신하는 거는 문신했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짓이다. 근데 성인 돼서는 성인 되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죠. 자, 문신도 원래는 합법적인 게 성형외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가 하는 게 합법이야. 선생님 그 파리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 자. 파티로스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옛날에 여기에 뭔가가 생겼어. 근데 자꾸 커지는 거야. 사마귀도 아닌데, 티는 또 아니고 사마귀도 아닌데 점점 커져갖고 안 되겠어서 피부과에 갔거든. 그래갖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어. 그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뭐 연고 같은 걸 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받아다가 치료를 몇 달 동안 받았는데 갈 때마다 어떤 여자가 엄마 손잡고 와. 엄마 손잡고 와. 나이가 있는 여자야. 20대 중후반? 근데 엄마랑 같이 오더라고. 근데 임신한 몸이야.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래갖고서는 와서 치료받는데 그 치료가 뭘 치료하는지 알아? 온몸에 문신을 해놨었대 얘가. 이 여자가. 그래갖고 와서 지우는 거야. 거의 강북 유지영. 지우는데 선생님이 처음 봤을 때 왜 왔는지 몰라갖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선생님 오래 기다려야 돼갖고 기다리는데 상담하고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온몸에 문신을 했대. 그때가 10번째 치료받는 거래. 그럼 레이저 갖고 다 지져갖고 색소를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완전히 거의 안 한 것처럼, 전혀 안 한 것처럼 안 보인대. 한 거는 아는데 굉장히 흐리게 하는데 아직도 10번의 레이저 치료를 더 받아야 된대. 근데 엄청나게 쓰라리대. 아프대. 그리고 비용이 새기는데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 없애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1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미친 짓이야. 그리고 아기가 그 그림 보고 자라면은 무럭무럭 자라서 고우 같은 화가가 되겠지. 근데 그래도 예쁘긴 하잖아요. 그게 이뻐? 예쁜 건 예뻐요. 용문신 같은 거 막 인류 같은 애들이 하는 거 말고 예쁘게 글씨 새기는 거는 예뻐요. 한 20년 후에 다미가 나타났는데 얼굴부터 다 문신해 갖고 올 것 같아. 아 진짜. 그런 거 싫어요. 자, 이뻐 보인다며. 아니 그런 거 말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 빛이 이쪽으로 입사를 합니다. 시계는. 자, 빛이 입사하는데 네가 그러면서 왜 보냐? 자, 빛이 입사하는데 이 빛은요 형광되지 않은 자연광이야. 네. 뭐가 온대? 자연광이 이렇게 오는데, 자, 이렇게 진동하는 빛 성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면에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잘 봐,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빛은 반사와 굴절을 같이 하죠. 반사와 굴절을 같이 하는데 반사 법칙에 따라서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은 각으로 반사돼. 그런데 반사되는 빛은 어떤 빛만 반사되냐면 도로면에 나란한 성분의 빛만 반사된대. 오케이? 도로에 나란한 성분이 반사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굴절하는 빛이 있었대. 그러면 얘는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이 다 지나게 돼. 그런데 가끔 일부는 나란한 녀석도 이렇게 흡수가 된다라고 해. 이때 굴절각을 세타라고 한다. 오케이? 이게 반사광선. 이쪽은 굴절광선이 되는 거야. 이때 완전 평광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 자, 완전 편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완전 평광을 이루려면 완전 평광됐다는 거, 이쪽은 다 얘만 반사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쪽에 가야 돼. 오케이? 그 완전 평광 조건이 세타 플러스 어리, 입사 광선과 굴절 광선이 갖는 각이 얼마일 때? 90도일 때 완전 평광된대. 오케이? 우리 굴절 법칙 기억해? 네. 굴절 법칙을 이용하면 여기는 굴절률 공기니까 1이고 여기는 매질이 굴절률 n이라고 하자. 네. 오케이? 그럼 굴절 법칙에서 굴절법칙 쉽죠? n 곱하기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이라는 값이 n2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이때 얘 굴절률은 1이지. 사인 세타는 n 곱하기 사인 얼마가 돼버리지? 사인 얼이 되는데 사인 이거를 얼이라고 할게. 얼. 자, 얼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인 얼이라는 것은 얼마? 얘는 이렇게 쓰지. n 곱하기 사인 90도 빼기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사인 90 빼기 세타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된대요. 따라서 n은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가 되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코사인분의 사인을 뭐라고 부를까? 탄젠트라고 부르고 있지. 탄젠트 세타가 됐어. 이때 완전 평광시키는 이 각이 바로 비얼이라고 써서 얘를 브루스터의 각이라고 해. 이 값은 n과 같다라고 하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휴가간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 네. 휴가간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휴가간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 엄마나 아빠가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가시잖아. 네. 왜냐하면 도로를 막 달리는데 빛들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게 이렇게 반사되는 아이야. 그러면 선글라스는 어떤 선글라스를 써야 될까? 자외선 차단. 자, 얘는 이쪽에서 선글라스는 세로 방향의 결정 방향을 갖는 폴라로이드 안경을 쓰면 되겠지. 그럼 땅에서 반사된 아이들이 없어져. 그럼 도로가 어떻게 보이니? 선명하게 보여. 이게 선글라스 쓴 거 안 쓴 게 차이가 무지 커. 운전을 할 때. 여름철에 보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햇빛이 반사돼 갖고 도로에 차선이 잘 안 보이거든. 아, 그렇게. 차선이 안 보이는데 선글라스 끼면 차선이 선명하게 보여. 땅에서 반사되는 빛이 없어지거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는 빛도 감소하거든. 이해해요? 그게 선글라스 끼는
이유이다. 그러면 탐구 과정을 이렇게 설계해 들어가면 되겠다. 자, 여름철에 휴가를 갔대. 엄마나 아빠가 운전을 하실 때 선글라스를 끼더라.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어떤 용도로 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써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빛이 감소하여 물체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차선이 선명하게 보였다. 어떤 역할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될까? 그 다음에 자료로 평광을 쫙 찾아보면 되겠지. 아까 했던 거, 평광판 이용한 것, 반사에 의한 평광. 또 다른 평광이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조사해.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실험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일단 폴라로이드 필름 사오면 되지. 인터넷 주문하면 아마 5,000원 이내에 살 수 있을 거야. 다. 그럼 가위로 살짝 잘라갖고 얘를 왔다 갔다 90도 할 때마다 껌껌해졌다 밝아졌다 껌껌해졌다 밝아졌다. 또 이거 갖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는 거야. LCD로 된 녀석을 찾아보면 재밌어. LCD로 나오는 빛은 평광된 빛이거든. 그럼 얘를 딱 하나만 가리면 90도 바뀔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것들을 취합해 갖고 보고서를 쓰시면 선생님이 라고 할 거야. 선생님 학교에서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평광에 의한 현상으로 도로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오케이?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 줄게. 이 광물도 학교 과학실에 있거나 인터넷으로 사면 쉬워. 쉽게 살 수 있어. 그럼 가짜겠니? 선생님 혹시 재물포가 뭐의 주인말인 줄 아세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재수없는 물리 포기를. 자, 나 때문에? 아니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 광물 중에 이런 광물이 있어. 혹시 광물의 아버지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니? 나다. 광물의 아버지가 나. 르네라는 분이 계셔. 르네 알죠? 르네상스. 이 쌍스. 자, 르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광물학자다 보니까 광물들을 사람들이 선물해 준단 말이야. 신기한 게 있으면. 근데 이분이 그 광물을 애지중지했어. 선물 받은 걸 애지중지하고 잘 닦아갖고 보관하려고 가져가다가 그만 넘어졌어. 넘어져갖고 광물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광물이 기울어진 육면체 형태로 쪼개짐이 생긴 거야. 오 예쁘다. 기울어진 육면체 형태로 쪼개졌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다 빠바박 깨지면서 이렇게 돼버렸어. 이 광물이 바로 누구냐면 방해석이라고 불리는 광물이야. 방해석을 학교에서 직접 보기도 했어요. 방해석은 조그맣게 유리처럼 생겼단 말이야. 방해석은 주된 광물이 탄산칼슘이야. 얘는 근데 다르지. 얘는 결정이고 얘는 그냥 분필일 뿐이야.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시멘트 가루를 잘 보면 반딱반딱하는 게 있어. 그게 방해석의 결정의 조각들이야. 시멘트 있고 그 다음에 대리암을 구성하게 돼. 시멘트는 석회암이지. 그래서 이런데 방해석이 일부 섞여 있는데 결정으로는 보기 힘들지. 아무튼 이걸 사와. 얘는 되게 웃긴 광물이야. 자, 어떤 웃긴 광물이냐면 이런 웃긴 광물이야. 여기 광물이 있어. 빛이 나가면 수직하게 이렇게 입사하면은 얘 어때? 따가면 되지, 그지? 그냥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얘를 정상광선이라고 해.
익스트라오디너리라고 하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녀석이 생겨버리는 거야. 또 다른 녀석이 이렇게 굴절해 보여. 굴절 법칙을 만족하냐 안 하니? 안 해요. 안 해. 수직하게 들어오면 수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니까 얘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나가고 얘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나간 거야. 이해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굴절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방해석을 책 위에 올려놔. 글씨가 좀 크게 써진 책 위에 올려놓고 글씨를 보면 글씨가 몇 개로 보일까? 두 개로 겹쳐 보여. 이때 폴라로이드 판을 이용해서 90도 돌릴 때마다 글자가 바뀌어. 얘가 보였다, 얘가 보였다, 얘가 보였다, 얘가 보였다.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서를 쓰면 중학교 1학년 때 광물이 나오잖아. 그래갖고 이 광물 얘기도 연관돼 갖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탐구 활동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좋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평광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자, 빛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자. B2. B2B. 미안해. 일찍 끝. 너가 자꾸 딴짓하고 떠들었잖아. 아니 저 네? 아니 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좋아요. 근데 나 저거 오늘 안 쓰는데. 좀 이따 나가서. 충분한데 뭘 네가 달려가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자, B2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B2를 얘기해 보자. 자, 이번에는 상이다. 빛이 광선의 형태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특성들을 직접 알아보재요. 자, 먼저 거울에 의한 상을 얘기해 보자. 또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선생님이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한다. 10시까지. 너 지금 하고 네 얼굴 표정이 그래 지금. 소리도 냈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하지. 자, 거울에 의한 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거울은 반사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야. 반사 법칙이 뭐였지? 입사원과 반사관으로 큰거 같은. 그렇지. 빛이 어떤 물체에 입사하게 되면 이때 입사하는 광선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때 입사한 각을 세타라고 하자. 자, 그리고 이쪽에서 반사하는 광선이 있단 말이야. 이 반사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자. 용어를 보면 얘는 입사광선이야. 얘는 법선이야. 얘는 반사광선이야. 그리고 세타라는 녀석이 입사각. 세타 프라임은 반사각이야. 이때 반사 법칙이라는 것은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항상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끝날 건데 담이 때문에 여기까지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순간적 착지 있어요. 없지.